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을 먼저 해야 될 텐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도 하고 오늘 배울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뉴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뉴런이 두 개가 있을 때 흥분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봐요. 자극이 들어온다고 해봐. 이때 이 자극이 이동을 할 때 하나의 뉴런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뭐라 부른다 그랬지? 전으로 시작하고 도로 끝나. 뭐라 그런다고? 전도라고 하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뭐라 부른다 그랬지? 전달이라고 한다 했지?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 전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 전도에 해당되는 내용을 볼 때 이 부분, 뉴런의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볼 거예요. 확대해서 볼 텐데,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뉴런의 안, 여기가 뉴런의 밖이 될 거야. 밖. 그래서 여기를 전기적 성질을 알기 위해서 전압 분석계를 여기다 이렇게 달아놓고 한쪽은 뉴런의 밖, 한쪽은 뉴런의 안에다 꼽아놓으면 양쪽의 전압 차이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평소에는 안쪽이 마이너스를 띠고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더라. 이 상태를 뭐라 부른다 그랬지? 맞아, 분극 상태라고 부른다 했고, 다른 말로 휴지기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딱 전선을 연결해 가지고 전기적 자극을 주게 되면 어떤 자극? 그렇지, 전기적 자극, 자극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쪽에 플러스 이온이 생기고 양쪽으로 마이너스가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더래. 이 상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가운데 부분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 가운데 부분을 뭐라 부른다? 여기 플러스로 바뀐 거. 생물에서는 반대 작용되는 걸 탈을 붙여, 앞에다 탈. 그래서 분극 상태와 반대, 얘를 탈분극 상태라고 불러. 탈분극. 자, 그리고 나서 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느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안쪽은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고 양쪽 옆이 플러스로 변하더래. 그렇구나. 가운데 부분만 보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왔지? 얘를 다시 제자를 써서 재분극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해. 자,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뉴런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자극을 주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지? 이 자극은 양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했었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처음에는 마이너스였다가 자극을 주면 플러스로 바뀌고 얘가 양쪽으로 퍼져나간다. 옆으로 쭉쭉 계속해서 퍼져나가겠지? 그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배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할 내용은 뭐냐면, 전도 과정에서 분극 상태, 탈분극 상태, 재분극 상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 거야. 자, 이 안쪽이 분극 상태일 때 마이너스를 띠고 바깥쪽은 플러스를 띈다 그랬지? 자, 그 이유가 뭘까? 분석해 봤더니 나트륨 칼륨 펌프가 존재하기 때문이래. 선생님, 나트륨 칼륨 펌프가 어떤 일을 하는데요? 자, 나트륨을 몇 개씩 밖으로 보내주더라. 나트륨 칼륨 펌프가 3개씩. 칼륨은 몇 개씩 안으로 넣어주더라. 2개씩 안으로 넣어준다는 거지. 그래서 순수하게 양이온이 1개씩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오케이. 자,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안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띌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안을 잘 살펴보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단백질들이 많아. 얘를 음이온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 요놈들이 존재하니까 이 안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 자, 그리고 투과력이 다른데, 안쪽에는 K 플러스가 많고 바깥쪽에는 NA 플러스가 많이 있어. 자, 이 상황에서 아이고, 반대로 썼구나. 안쪽에는 K 플러스가 많고 바깥쪽에 NA 플러스가 많지.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NA는 어떻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안쪽에 있는 K 플러스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는 거지. 확산에 의해서. 그런데 채널의 수, 통로의 수가 다르다라는 거야. K 플러스의 통로의 수가 훨씬 많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투과력이 K가 더 크게 되고, K가 크니까 밖으로 나가는 유출량이 많게 되고, 자, K 플러스는 밖으로 나가는 건데, K 플러스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안쪽은 더더욱 마이너스를 띌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교과서 144쪽을 잘 읽어서, 교과서 144쪽을 잘 읽어봐서, 잘 읽어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에서 했던 내용들을 같이 연결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10분 안에 찍으려니까 말이 굉장히 급해진다 얘들아. 자, 이제 탈분극에 대한 걸 얘기를 해보면, 자, 이제 자극이 들어와. 자극이 들어오면 누가 열린다고? 그래, 맞아.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돼.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 바깥쪽에 있던 나트륨이 안으로 신나게 들어가게 되지. 신나게 들어오니까 안쪽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와 있겠다. 그래서 안쪽에는 K 플러스도 있고 나트륨도 있는 플러스적인 상황이 된다라는 거지. 옆에다 글씨로 써보면, 자,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개방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안쪽에 이미 칼륨은 많이 있었고 나트륨이 이제 밖에서 쏙 들어오게 되는 거지. 누구를 통해서?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재분극을 보자. 재분극. 재분극은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 자, 뒤늦게 칼륨 통로가 열린다 그랬어. 뒤늦게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뒤늦게 누가 열린다? 칼륨 통로가 열리게 된다. 이때 칼륨 통로는 열리면서 나트륨 통로는 닫히게 돼. 나트륨 통로 닫히는 것들 잘 기억해 주고. 자, 나트륨 통로가 닫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쪽에는 지금 K 플러스가 있고, 그리고 지금 나트륨도 많이 들어와 있지. 이 상황에서 K 플러스가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지. 통로가 열렸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쪽은 이제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거지. 자, 이때 이온의 배치를 보면 안쪽에 지금 누가 있다? 안쪽에 나트륨이 있고 바깥쪽에 누가 있다? 칼륨이 있다라는 거지. 칼륨이. 그래서 이 상황은 처음 상황이랑 좀 달라. 처음 상황은 안쪽에 칼륨이 많고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았지. 그런데 지금 재분극 상황을 보면 재분극은 안쪽에 누가 많아? 나트륨이 많고 칼륨이 바깥쪽에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전기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분극 상태랑 똑같은데 이온의 배치가 달라. 그래서 얘가 이온이 다시 어떻게 바뀌어야 돼? K가 안으로 들어오고 NA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도와주는 애가 누구다? 나트륨을 밖으로 나가게 해주고 칼륨을 안으로 넣어주는 여기 있는 펌프가 누구였지? 그래, 맞아.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렇게 이온의 재배치를 도와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에 얘를 4번 해서 이온의 재배치 해서 이렇게 썼을 거야. 여기다가 이온의 재배치 이렇게 썼을 거야.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 휴지막전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지금 무슨 상태? 1번 분극 상태에 해당하고, 요 부분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0으로 올라가는 요 부분을 뭐라 부른다? 2번 분극 상태이다. 이 분극 상태에 있던 애는 어떤 이온을 봐라? Na 플러스라고 하는 이온을 주의 있게 봐라. 그 다음에 쭉 떨어져서 출렁하는 요 부분 뭐라 부른다? 3번 재분극이라고 부르고, 재분극 때는 누구를 봐라? K 플러스라고 하는 이온을 잘 봐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보다 4번 이온의 재배치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전 구간에서 누가 작동을 한다? Na, K 플러스 펌프가,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한다는 사실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거야. 이제 20초밖에 남지 않았네. 10분을 지키려면. 자, 이제 마지막 설명인데, 안쪽에는 아까 K 플러스가 많고 바깥쪽에 Na 플러스가 많다 그랬는데, 자, 얘네들이 이동을 할 때 통로를 통해서 이동한다 그랬지. 그래서 K는 무슨 통로? 칼륨 통로. NA는 무슨 통로?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이동한다 그랬어. 자, 얘네들은 어떤 힘으로 움직인다? 그렇지, 확산이라고 하는 힘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없다라는 거고, 나트륨이랑 칼륨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지. 나트륨이랑 칼륨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나트륨이 밖으로 나가고 칼륨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도와주는 펌프, 누구였지?
그렇지.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어떻다? ATP가 든다 안 든다? 얘는 ATP가 든다. 에너지 소모가 있다라는 사실까지 같이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아이고 10분이 조금 넘었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